김말순의 영정 앞에 향이 연기를 피워 올렸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낮은 통곡이 이어졌지만 큰 며느리 박지영은 눈가를 훔치며 동시에 빈소의 동선을 점검하고 조문객을 안내했다. 모두가 그녀를 효부라 불렀고 지영은 마치 연극 무대의 배우처럼 침착하게 절차를 주도했다. 그러나 가족들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다. 장남 민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병상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구었고 둘째 민호와 막내 민지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간병을 거의 전담한 이는 바로 지영이었다. 그녀는 피곤하다며 힘들다고 말했지만 그 뒤에는 알 수 없는 묘한 자신감이 스며 있었다. 빈소 구석 작은 탁자 위에는 말순이 평소 애용하던 수첩과 낡은 안경이 놓여 있었는데 조문객 한 명이 수첩을 집어 들려다 중간에 멈추고 조용히 내려놓았다. 수첩 속에는 무언가 삐져나온 쪽지가 살짝 보였다. 지영은 그 메모를 힐끗 확인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제자리에 두고 상주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장례식장은 일순간 정적에 잠겼고 가족들은 왜 지금 변호사가 오는 걸까라는 의문을 동시에 떠올렸다. 말순은 생전에 유산 이야기를 꺼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지영은 변호사 쪽으로 성큼 다가가 의자와 물을 챙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장남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불현듯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어떤 말을 남겼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은 흐릿했다. 지영은 그때도 곁을 지키고 있었고 자신은 멀리 출장 중이었다. 혹시 내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발길을 돌렸고 저녁이 되자 빈소에는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만 남았다. 향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고 장례식장은 슬픔보다 긴장과 불안이 덮기 시작했다. 누구도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박지영의 행동 하나하나가 묘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이미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실행하는 듯 했다. 민지는 몰래 수첩에 메모를 꺼내보았다. 그 속에는 며느리가 유언장을 바꾸자고 계속 말한다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글씨는 떨려 있었고 몇몇 단어는 번져 있었다. 민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장례식장, 아직 누구에게도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장례 첫날 오후 애도는 서서히 식어가고 의문은 차갑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한숨이 길게 번져나갔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의심을 키웠다. 향 냄새가 천천히 공간을 메웠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눈을 들었다. 정적은 오래 불길하게 이어졌다. 마음속 균열이 더 크게 벌어졌다. 슬픔과 분노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며 모두를 압박했다. 그날의 기억이 검은 물결처럼 밀려왔다. 누구의 눈빛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빈소의 조명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말끝마다 미세한 떨림이 스며 있었다. 각자의 후회가 서로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한숨이 길게 번져나갔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의심을 키웠다. 향 냄새가 천천히 공간을 메웠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눈을 들었다. 정적은 오래 불길하게 이어졌다. 마음속 균열이 더 크게 벌어졌다. 슬픔과 분노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며 모두를 압박했다. 그날의 기억이 검은 물결처럼 밀려왔다. 누구의 눈빛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빈소의 조명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말끝마다 미세한 떨림이 스며 있었다. 각자의 후회가 서로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변호사는 장례식 절차를 방해하지 않겠다며 잠시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지영이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말순 자필 유언장이라는 문구와 선명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임종 전에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장례가 시작되면 가족 앞에서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었다. 장남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유언장을 하고 외쳤다. 그러나 봉투는 놀라울 만큼 정교했고 변호사는 일단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적인 절차는 사무실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이미 장례식장 안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친척들과 조문객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결국 가족들은 잠깐 모여 회의를 한 끝에 요지만이라도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변호사가 봉투의 봉인을 해제하자 지영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종이 위에는 단정한 글씨체가 이어져 있었고 잉크 냄새가 막 퍼져나오는 듯 선명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한 발 물러섰고 가족들의 심장은 동시에 쿵 내려앉았다. 만약 이 문서가 진짜라면 집안의 모든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었다. 민수는 억눌린 분노를 사기며 문서의 내용을 훑어보려 했으나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올리며 요지만 낭독했다. 집과 토지, 예금의 대부분을 며느리 박지영에게 상속한다. 순간 장례식장은 웅성임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숨을 죽였다. 지영은 겉으로는 겸손한 듯 저도 이런 큰 몫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말 끝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묻어났다. 친척들 중 일부는 역시 효부라서 그런가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눈을 가늘게 뜨며 수상쩍다는 듯 지켜봤다. 그러던 중 한 조문객 노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인이 재산은 자식들에게 공평히 나누겠다 하셨는데 그 말은 커다란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가족들은 일제히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으나 곧 다시 굳어졌다. 변호사는 문서를 봉인하며 정식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장례식장은 애도의 공간에서 의심과 분노가 뒤섞이는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지영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며 눈을 내리깔았고 그 뒷모습에 남겨진 가족들은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을 느꼈다. 빈소의 향 냄새는 더욱 짙어졌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한숨이 길게 퍼져나갔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의심을 키웠다. 향 냄새가 천천히 공간을 메웠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눈을 들었다. 정적은 길게 이어졌다.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졌다. 슬픔과 분노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모두를 압박했다. 검은 물결 같은 기억이 밀려왔다. 누구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조명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말끝마다 떨림이 스며 있었다. 각자의 후회가 서로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한숨이 이어졌다. 곁눈질은 계속됐고 속삭임은 커졌다. 향 냄새는 점점 더 진하게 번졌다. 눈을 피하는 이와 마주보는 이가 엇갈렸다. 정적은 불길하게 이어졌다. 균열은 크게 벌어졌다. 슬픔과 분노가 자리했다.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흘렀다. 검은 기억이 물결쳤다. 눈빛은 달라졌다. 조명은 차가워 보였다. 말끝마다 떨림이 섞여 있었다. 후회가 서로를 날카롭게 했다. 문서 요지를 확인한 변호사는 신중한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다. 집과 토지, 정기예금 대부분은 며느리 박지영에게 귀속한다. 장남과 다른 자녀들에게는 생활비 수준의 기부금만 지급한다. 순간 장례식장은 폭풍 같은 웅성임에 휩싸였다. 장남 민수는 믿기 힘들다는 듯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는 손을 꽉 쥐며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중얼거렸다.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가만 붉혔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저도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쩐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유를 따졌다. 왜 어머니가 자식이 아닌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인지. 변호사는 문서 말미의 문장을 지적했다. 병중에 가장 곁을 지켰고 집안을 지켜온 사람이니 그 자격이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어머니와의 연락이 뜸했던 지난 몇 달을 떠올리며 자신이 놓친 틈새를 누군가 교묘히 파고든 것 같아 분노했다. 친척들은 술렁였다. 일부는 지영이 간병을 도맡았으니 가능하다고 수긍했지만 다른 이들은 속삭였다. 효부에 가면 뒤에 뭔가 있다. 지영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어머니 뜻을 따랐을 뿐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그 눈물이 연기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뺏어들려 했지만 변호사가 막았다. 그는 정식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임시 확인일 뿐입니다라며 모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다. 그때 조문객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인이 자식들에게 공평히 나누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한마디는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민호는 수첩 속 메모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글씨로 적힌 며느리가 계속 유언장을 바꾸자고 압박한다는 문장. 그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민수는 이를 악물며 지영을 노려보았다. 지영은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미 그 안에서 불안한 균열을 감지했다. 빈소의 향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고 장례식장은 애도의 공간에서 점점 의욕과 분노의 장으로 변해갔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한숨이 길게 퍼졌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의심을 키웠다. 향냄새는 천천히 공간을 메웠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눈을 들었다. 정적은 오래 이어졌다. 마음속 균열은 더 커졌다. 슬픔과 분노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모두를 압박했다. 검은 기억이 물결쳤다. 누구의 눈빛도 예전과 달랐다. 빈소 조명은 차갑게 느껴졌다.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났다. 후회가 서로를 날카롭게 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한숨은 계속됐다. 곁눈질과 속삭임은 커졌다. 향냄새는 더 진하게 번졌다. 눈빛은 흔들리고 정적은 불길하게 이어졌다. 균열은 커졌고 슬픔과 분노가 한자리에 머물렀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검은 물결이 마음속에서 일렁였다. 누구의 눈빛도 차갑게 변했다. 조명은 서늘했다. 말끝마다 떨림이 섞였다. 후회는 날카로워졌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작은 한숨이 번졌다. 속삭임이 의심을 키웠다. 향은 계속 피어올라 숨을 막았다. 정적은 길게 이어졌다. 마음의 균열은 끝내 벌어졌다. 둘째 민호는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빽빽하게 기록된 날짜 사이로 낯선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가 계속 유언장을 바꾸자고 압박한다. 글씨는 떨려 있었고 몇몇 단어는 번져 있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곧장 누나 민지에게 수첩을 내밀었다. 민지는 차분하게 사진을 찍어두고 장례식장 직원에게 병원에서 가져온 약 봉투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지영이 관리하던 약 봉투는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며칠 전 기록에서 투약 시간이 기묘하게 겹쳐 있었다. 같은 날 같은 약이 2번 기록된 부분이 있었다. 민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의심을 굳혔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상황을 전했고 변호사의 표정은 굳어졌다. 마침 그때 고인의 오랜 이웃이 조문을 와서 의미심장한 말을 흘렸다. 사흘 전밤 지영 씨가 늦게까지 불을 켜두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아니면 늦는다라고 크게 말하던데요. 그 말은 장례식장 안을 또 다른 파문으로 휘몰아갔다. 민수는 상주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다. 자신은 출장으로 지방에 있었고 곁을 지킨 사람은 지영뿐이었다. 그 부재의 틈을 누가 어떻게 메웠는지 이제야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빈소 안에 흐르던 조용한 장례 음악이 멈춘 듯 정적이 감돌았다. 가족들은 애도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는 의무 기록을 더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고
민호는 수첩을 꼭 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영은 그들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끼며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다시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 미세한 떨림은 모두의 눈에 포착되었다. 조문객들 중 일부는 눈치를 채고 속삭였다. 무언가 수상하다. 긴장과 불신이 공기 속을 무겁게 눌렀다. 향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고 마치 모든 비밀을 태워 없애려는 듯 공간을 가득 채웠다. 가족들의 가슴에는 슬픔보다 더 차가운 불안이 쌓였다.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친척들과 대화를 이어갔지만 뒷모습에서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민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그는 손을 모아 쥐었고 눈빛은 결연해졌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한숨이 길게 퍼졌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의심을 키웠다. 향 냄새는 천천히 공간을 메웠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눈을 들었다. 정적은 길고 불길했다. 마음속 균열이 점점 커졌다. 슬픔과 분노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 모두를 압박했다. 검은 기억이 밀려왔다. 누구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조명은 차갑게 느껴졌다. 말끝마다 떨림이 섞였다. 후회가 서로를 날카롭게 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한숨은 이어졌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계속됐다. 향 냄새는 더 진해졌다. 눈빛은 흔들렸고 정적은 이어졌다. 균열은 깊어졌다. 슬픔과 분노가 함께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기억은 물결쳤다. 눈빛은 차가워졌다. 조명은 서늘했다. 말끝마다 떨림이 스며 있었다. 후회는 날카로웠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내려앉았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한숨은 번져나갔다. 속삭임은 의심을 키웠다. 향은 피어올라 숨을 막았다. 정적은 길게 이어졌다. 균열은 더 벌어졌다. 셋째 민지는 병원에서 받아온 의무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의 눈길이 멈춘 곳에는 낯선 단서가 있었다. 장례 전 며칠 동안 투약량이 평소보다 급격히 늘어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특히 수면제와 진통제를 동시에 투여한 흔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담당 의사는 장례식 중이라 구체적인 단정은 어렵다고 했지만 차트 한쪽 구석에 보호자 과용 의심이라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보호자는 다름 아닌 박지영이었다. 민지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쥐었고 곧장 약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봉투 사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빈 소포장지 몇 개가 더 발견되었다. 제조번호는 병원 기록과 일치했지만 수량은 맞지 않았다. 민수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지영을 찾아가 따졌다. 어머니께 약을 왜 그렇게 많이 드린 거야?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차마 못 본 척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말은 민수의 분노를 더 키웠다. 마침 민호가 태블릿을 들고 나타났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카카오톡 백업 파일이 남아 있었고 마지막 대화가 복원되어 있었다. 재산 정리 못하면 간병은 여기까지다라는 문장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순간 장례식장은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지영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섰다. 변호사는 경찰에 정식 자문을 구하겠다며 자리를 떠났고 남은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불안에 떨었다. 향 냄새는 더욱 진해져 목을 조였고 애도의 공간이었던 장례식장은 이제 추궁과 의혹이 소용돌이치는 전장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노려보았다. 조문객들마저 술렁이며 정말 며느리가 하고 속삭였다. 민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밤 어머니가 흐릿하게 중얼거리던 말이 맴돌았다. 약을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된다. 그 목소리가 지금에야 비수처럼 꽂혔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항변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확신에 차있지 않았다. 의심은 이미 가족과 친척 모두의 가슴에 깊게 뿌리내렸다.
장례식장은 차갑게 식었고 진실을 덮을 수 있는 검은 보자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한숨이 길게 퍼졌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의심을 키웠다. 향 냄새는 천천히 공간을 메웠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눈을 들었다. 정적은 길고 불길했다. 균열은 점점 커졌다. 슬픔과 분노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 모두를 압박했다. 검은 기억이 밀려왔다. 누구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조명은 차갑게 느껴졌다.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났다. 후회가 서로를 날카롭게 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한숨은 이어졌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계속됐다. 향 냄새는 더 진해졌다. 눈빛은 흔들렸고 정적은 이어졌다. 균열은 깊어졌다. 슬픔과 분노가 함께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기억은 물결쳤다. 눈빛은 차가워졌다. 조명은 서늘했다. 말끝마다 떨림이 스며 있었다. 후회는 날카로웠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내려앉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작은 한숨은 번졌다. 속삭임은 의심을 키웠다. 향은 피어올라 숨을 막았다. 정적은 길게 이어졌다. 균열은 더 벌어졌다. 가족들은 결국 합의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연락했고 통화가 끝나자 모두의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다. 지영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앞에 큰 절을 올렸다. 눈물 어린 목소리로 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뜻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멀리 있던 자식들 대신 곁을 지킨 건 저였잖아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민호는 차갑게 반박했다. 유언장도 약 기록도 모두 의심스럽다. 필체 감정과 인감 확인이 필요해. 그 순간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곧 목소리를 높이며 반격했다. 제가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더 일찍 고통 속에 떠나셨을 거예요. 저는 살리려 했을 뿐이에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양분되었다. 일부는 그녀의 눈물에 동정했고 다른 이들은 섬뜩한 불신을 품었다. 그때 장례식장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렀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적이 파도처럼 번졌다. 지영은 주머니 속에 쥔 작은 USB를 꼭 쥐었다가 슬며시 감췄다. 민지는 그 움직임을 예리하게 포착했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변호사가 돌아와 진짜 유언장의 원본 보관처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지영은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다. 민지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뒤따라갔다. 좁은 비상계단에 멈춰 선 지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민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USB에 뭐가 들어있지? 왜 숨기려는 거야?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계단 난간을 붙잡고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라고 답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고 민지는 확신했다. 이 모든 퍼즐의 핵심은 지영이 쥐고 있다는 것을. 다시 빈소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영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고 민지는 더욱 단호해졌다. 가족들은 이미 진실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조문객들 사이에도 술렁임이 번졌다. 저 여자가 뭔가 감추고 있는 게 분명해. 향 냄새는 더욱 짙어져 모두의 숨을 막았다. 경찰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가족들은 영정 앞에 모여 있었으나 애도의 마음은 사라지고 차가운 전운만이 감돌았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한숨이 길게 퍼졌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의심을 키웠다. 향 냄새는 천천히 공간을 메웠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눈을 들었다. 정적은 길고 불길했다. 균열은 점점 커졌다. 슬픔과 분노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 모두를 압박했다. 검은 기억이 밀려왔다. 누구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조명은 차갑게 느껴졌다.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났다.
후회가 서로를 날카롭게 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한숨은 이어졌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계속됐다. 향 냄새는 더 진해졌다. 눈빛은 흔들렸고 정적은 이어졌다. 균열은 깊어졌다. 슬픔과 분노가 함께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기억은 물결쳤다. 눈빛은 차가워졌다. 조명은 서늘했다. 말끝마다 떨림이 스며 있었다. 후회는 날카로웠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내려앉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작은 한숨은 번졌다. 속삭임은 의심을 키웠다. 향은 피어올라 숨을 막았다. 정적은 길게 이어졌다. 균열은 더 벌어졌다. 변호사는 고인의 오랜 친구에게서 작은 봉투 하나를 전달받았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낡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단호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죽음이 수상하다면 가장 가까운 이를 의심하라. 진짜 유언장은 변호사 금고 안에 있다. 순간 장례식장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변호사는 서둘러 사무실에 연락해 금고를 열도록 지시했고 잠시 후 사진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정식 공증을 거친 유언장이 담겨 있었고 내용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 재산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며느리 지영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남긴다는 문장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모두가 말을 잃었다. 지영이 들고 온 문서는 위조라는 결론이 명백해졌다. 민수는 치를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호는 이를 악물며 손을 꽉 쥐었다. 민지는 눈가가 젖어들며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가 지금에서야 이해되었다.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한 긴장으로 굳어졌다. 민지는 계단에서 몰래 챙겨둔 USB를 꺼냈다. 그것은 아까 지영이 주머니에 넣었다가 떨어뜨린 것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레 노트북에 꽂자 화면에는 충격적인 파일들이 나타났다. 인감 도장을 스캔한 이미지, 시어머니 필체를 모방한 연습장 사진, 날짜가 표시된 위조 원고들까지. 모두가 숨을 삼켰다.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민지가 단호히 막아섰다. 변호사는 USB 속 자료를 경찰에게 넘겼고 경찰은 즉시 증거 확보 절차를 밟았다. 조문객들마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 효부인 줄 알았는데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지영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빈소의 향 냄새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허물을 태워 없애는 연기 같았다. 민수는 영정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한숨이 길게 퍼졌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의심을 키웠다. 향 냄새는 천천히 공간을 메웠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눈을 들었다. 정적은 길고 불길했다. 균열은 점점 커졌다. 슬픔과 분노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 모두를 압박했다. 검은 기억이 밀려왔다. 누구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조명은 차갑게 느껴졌다.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났다. 후회가 서로를 날카롭게 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한숨은 이어졌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계속됐다. 향 냄새는 더 진해졌다. 눈빛은 흔들렸고 정적은 이어졌다. 균열은 깊어졌다. 슬픔과 분노가 함께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기억은 물결쳤다. 눈빛은 차가워졌다. 조명은 서늘했다. 말끝마다 떨림이 스며 있었다. 후회는 날카로웠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내려앉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작은 한숨은 번졌다. 속삭임은 의심을 키웠다. 향은 피어올라 숨을 막았다. 정적은 길게 이어졌다. 균열은 더 벌어졌다. 경찰이 장례식장에 도착해 박지영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는 단지 어머니의 뜻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자식들이 돌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곁을 지켰잖아요. 그러나 경찰은 냉정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위조된 유언장, 인감 스캔 파일, 필체 연습 흔적, 과다 투약 정황, 그리고 협박성 메시지까지. 모든 길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가족들의 눈빛은 싸늘했다. 민수는 침묵 속에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속으로 끝내 묻지 못한 질문들을 은조렸다. 왜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 밤에 곁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의 눈가에는 후회의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영정의 검은 리본을 곧게 펴주며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러나 그 목소리 뒤에는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다. 민호는 경찰이 지영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등을 돌렸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러나 그 끝은 단순한 종결이 아니었다. 가족 사이의 균열은 씻을 수 없을 만큼 벌어졌다. 친척들은 서로 눈을 피하며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애도의 자리는 이미 사라지고 남은 것은 불신과 배신뿐이었다. 변호사는 경찰에게 진짜 유언장의 사본을 건넸다. 정식 집행 절차를 설명했지만 아무도 재산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돈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재산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영정 앞에 놓인 향은 마지막 연기를 피워 올렸고 그 연기는 마치 고인의 혼이 떠나는 듯 서서히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불빛이 있었다. 진실을 드러내는 차갑고 잔혹한 빛. 그것은 언젠가 다시 이 가족을 비출 것이었다. 빈소의 불이 하나둘 꺼졌고 장례식은 마침내 끝났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 불은 꺼지지 않았다. 민수는 동생들과 함께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다. 민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쥐었고 민호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은 경찰차에 태워져 떠나며 마지막으로 외쳤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만 믿으셨어요. 하지만 그 절규는 차창에 막혀 허공에 흩어졌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한숨이 길게 퍼졌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의심을 키웠다. 향 냄새는 천천히 공간을 메웠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눈을 들었다. 정적은 길고 불길했다. 균열은 점점 커졌다. 슬픔과 분노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 모두를 압박했다. 검은 기억이 밀려왔다. 누구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조명은 차갑게 느껴졌다.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났다. 후회가 서로를 날카롭게 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한숨은 이어졌다. 곁눈질과 속삭임이 계속됐다. 향 냄새는 더 진해졌다. 눈빛은 흔들렸고 정적은 이어졌다. 균열은 깊어졌다. 슬픔과 분노가 함께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기억은 물결쳤다. 눈빛은 차가워졌다. 조명은 서늘했다. 말끝마다 떨림이 스며 있었다. 후회는 날카로웠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내려앉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작은 한숨은 번졌다. 속삭임은 의심을 키웠다. 향은 피어올라 숨을 막았다. 정적은 길게 이어졌다. 균열은 더 벌어졌다.